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고 새로운 사연도 들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뒤늦은 고백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늦가을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는 펑 마른 슬픔이었죠. 국화꽃 향기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더군요. 그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었죠. 제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늘 벽과 같았습니다. 무뚝뚝하고 강하기만 했던 분이셨으니까요. 평생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죠. 원망과 미움의 감정만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평생을 지고 온 짐이 있었더군요. 그 무게를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한 노신사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죠. 자신을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자네 부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의례적인 위로의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시골집 한 채가 전부였죠. 그런데 유품 목록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군복 한 벌과 작은 나무 상자. 변호사는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라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의 의미를 꼭 알아달라고 하셨대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저를 외롭게 하시더니 마지막까지도. 허탈한 마음으로 그 유품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군복을 거칠게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옷의 감촉이 무척이나 거칠었죠. 군복에서는 희미하게 낡고 쓴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가슴팍에 이름표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영철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대체 누구의 군복을 간직하셨을까? 그때 문득 아버지의 오랜 습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매달 한 번씩 허름한 국밥집을 찾았죠.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죠.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창가 자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줬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야. 그 빚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열쇠 구멍이 보이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복 주머니를 뒤졌어요.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이 보였죠. 앳된 청년 둘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명. 군복 이름표의 주인인 박영철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진 밑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에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첫 문장부터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세상에 없겠구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겪은 일을 고백했습니다. 박영철 씨는 아버지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죠.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도 거기에 묻혔을 거다. 아버지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왔습니다. 남겨진 그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아버지는 친구의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죠.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겁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 따뜻한 아비가 되어주지 못했다. 늘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내 아들아. 아버지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무뚝뚝함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깊고 혹독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여러 개가 들어있었죠. 매달 빠짐없이 보낸 수십 년의 송금 기록들. 아버지의 팍팍했던 삶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디 이 아비의 마지막 빚을 내가 갚아다오. 박영철 씨의 가족에게 이것을 전해달라는 말. 그리고 대신 용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얼굴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리내어 그를 불렀습니다. 대답 없는 이름이 거실을 공허하게 채웠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아버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한 남자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만이 남아있었죠. 아버지의 거친 손과 무심한 눈빛이 떠올랐죠.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죠. 저는 낡은 군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움의 벽이 무너진 자리에 그리움이 차올랐죠.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이 한없이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낯선 동네에 도착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갈한 집이 눈에 들어왔죠. 초인종을 누르자 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가 나왔죠. 그가 박영철 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평생 익명의 후원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덕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대요. 그저 마음씨 좋은 분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읽어줬죠. 이야기를 듣는 그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버지의 인연이 우리를 마주보게 한 겁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죠. 아버지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요. 저는 차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죠. 그곳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습니다.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내려드린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웃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이제 벽이 아닌 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 말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죠.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 마음이었죠. 저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치게 그립고 또 한없이 존경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곳에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때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연이 머무는 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고 새로운 사연도 들어보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